운동만 열심히 한다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내 남편이 당신만 만난 줄 알았어? 온천 여관 앞에서 그녀를 때린 순간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때는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 58세인 제게 매일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미영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남편 성민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이런 전화가 일상이 됐죠. 성민이 퇴직한 지 3개월, 지역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한 뒤로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 운동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요즘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트 갈 때도 꼭 챙기죠. 항상 매너 모드로 설정하고 비밀번호도 바꿔놨어요. 예전엔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는데 갑자기 보안 때문에라며 바꿔버린 거예요. 외출도 점점 잦아졌어요. 주 2회였던 동호회 활동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됐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술 냄새도 심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외모의 변화였어요. 젊었을 때도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젤을 바르고 새 옷을 사 입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속옷까지 새 걸로 바꿨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탁자 위엔 먼지가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딸 지은이가 대학 졸업한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다들 행복해 보였는데 지은이는 지금 호주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면 그걸로도 행복했어요. 저녁 8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돌아왔어요. 땀에 젖은 머리, 상기된 얼굴.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았죠. 오늘 좀 늦었네? 제 말에 그는 피곤해라며 대답 대신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밥과 된장국, 아침부터 준비한 반찬들. 평소처럼 성민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손에는 또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성민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제 말에 밥을 먹던 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평범한 일상이야. 그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웃음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거리가 생긴 걸까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성민아, 우리 좀 얘기할까?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성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미영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의심이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죠. 요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그의 말에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오해한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민은 제게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외로움과 의심이 더 깊어졌어요. 몇 일 뒤 성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동호회 모임에 같이 가자. 아침을 준비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자꾸 의심하니까 직접 보여주려고. 내가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론 뭔가를 증명하려는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불안했지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내 의심이 정말 오해일지도 모르니까요. 테니스 코트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10여 명이 운동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성민 씨, 오늘 부인도 같이 오셨네요.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성민은 평소와 달리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네, 오늘 제 아내가 같이 왔어요. 그 모습이 어색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내가 자리에 앉아 50대 정도로 보이는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머, 성민 씨 부인이시죠? 그녀가 제 손을 잡았는데 손길이 묘하게 끈적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민 씨가 부인 얘기를 엄청 했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다니까요. 성민 씨가 부인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집에선 저를 무시하던 그가 여기선 자랑을 했다고? 다른 여성들도 한두 명씩 다가와 인사했어요. 부인 음료수 드실래요? 와, 피부가 진짜 예쁘세요.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친절에 잠깐 마음이 풀렸어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걸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들의 친절과 성민의 이상한 행동은 별개였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이 성민이 한 여성과 코트 구석에서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인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하고 거리도 유난히 가까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 말했어요. 어땠어? 다 좋은 사람들이지? 이제 의심하지 마. 마치 큰 증거라도 보여준 듯 자신만만했어요. 응,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았어요. 오히려 그날 본 것들이 더 많은 의문을 남겼죠. 성민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더 철저히 숨겼고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저와 대화할 때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내일 병원 같이 갈래? 건강검진 받으러. 바빠. 혼자 가.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32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었죠. 거울을 보니 한 달 만에 3kg이 빠졌더라고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친구들 만나는 게 창피해서 화장도 두껍게 하게 됐어요. 미영아, 너무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옆집 친구 혜진이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이어트 좀 했어. 다이어트? 너 원래도 날씬했잖아. 혹시 성민 씨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 하지만 차마 말할 순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 험담을 할 순 없었고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32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성민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이 풍겼어요. 당신 립스틱 냄새나. 제 말에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모르는 척했죠. 립스틱? 레스토랑에서 묻은 냄새겠지. 레스토랑에서 여자 립스틱 냄새가 나? 그 순간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또 시작이야? 정신병원이나 가봐. 그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내가 미친 걸까? 정말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32년을 함께한 내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조용히 성민의 겉옷을 뒤졌어요. 주머니에서 낯선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어요. 2인분 식사, 비싼 저녁가, 그리고 성민이 좋아하지도 않는 와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또 3kg이 빠져 거의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깊어진 주름, 푹 꺼진 눈.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죠.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동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마 나이 든 여성이 이런 곳에 오는 게 흔치 않은 모양이었죠.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부탁하는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미행해 달라니 저 자신이 믿기지 않았죠. 어떤 의심이 있으신가요? 김 소장이 자리를 권하며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앉아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휴대폰을 숨기는 것, 외모 변화, 늦은 귀가, 립스틱 냄새까지 전부 털어놨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현장을 직접 보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장면을 직접 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성을 잃을 수 있죠.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잠깐 망설였지만 32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만약 정말 배신했다면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끝까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일주일 뒤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최미영 씨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를 알아낸 게 분명했죠. 탐정사무소에 도착하니 김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부인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레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엔 성민이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화요일에 찍은 겁니다. 사진 속 성민은 한 여성과 온천 여관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이건 수요일입니다. 다른 여성과 같은 여관이죠. 다음 사진엔 성민이 또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목요일 또 다른 여성입니다. 3명이에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한 명도 충격인데 성민이 3명의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방식이에요. 정말 치밀해요. 각기 다른 날 같은 온천 여관에서 만나지만 절대 같이 오지 않아요. 따로 만나고 따로 헤어지죠. 김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 명은 왼쪽 문으로 한 명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와 만나요. 정말 병적일 정도로 치밀해요. 할 말을 잃었어요. 58세가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속일 수 있지? 그런데 어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김 소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성민과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역 앞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 갔는지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어요. 역 앞에서 끌어안고 셔츠 안으로 손까지 넣었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끌어안고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서로를 만지작거렸어요. 거의 만취 상태였죠. 보통 넘어지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들은 바닥에 누운 채로 세상 다 잊은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부인, 이 여성들 중 아는 분이 있나요? 김 소장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언니라며 친하게 굴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저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피부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여자. 네, 맞아요. 동호회 사람이에요. 나머지 2명도 모두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성민이 저를 동호회에 데려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심을 잠재우려고 좋은 사람들인 척 연기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김 소장님, 내일 또 만난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 소장은 망설였지만 제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저녁 남편분이 그 여성과 만날 예정입니다. 바로 동호회에서 보셨던 그 여성이에요. 알겠어요. 내일 꼭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32년간의 희생과 사랑,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성민은 없었어요. 식탁 위엔 쪽지가 한 장.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 먹고 올게. 늦을지도. 쪽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이제 그의 거짓은 통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왜 그걸 몰라준 걸까? 다음 날 저녁 김 소장과 함께 온천 여관 근처에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죠. 저기 왔네요. 성민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더라고요. 새 옷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10분 뒤 그 여성도 나타났어요.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곱게 한 그녀가 성민을 향해 웃으며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성민이 저에게 보여준 웃음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더니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32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런 곳에 다른 여자와 들어가다니 현실로 믿기지 않았어요. 괜찮으신가요? 김 소장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팠지만 끝까지 봐야 했어요. 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질린 걸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왜 그걸 몰라준 걸까? 나왔어요. 김 소장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성민과 그 여성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두 사람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차에서 뛰쳐나갔어요. 성민아. 제 외침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미영아, 여긴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여성을 향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휩쌌어요. 언니라고 불렀지? 나한테 언니라며 친한 척하면서 내 남편과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녀를 있는 힘껏 때렸어요. 아야, 부인 안 돼요. 손대시면 안 됩니다. 김 소장이 달려와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뒤였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성은 얼굴을 감싸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였죠. 성민 씨,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여기서 끝이야. 32년 여기서 끝났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성민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58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제 인생은 남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았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저 마음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쩌지? 집 안을 둘러봤어요. 32년간 살아온 이 집, 이제 여긴 제게 어떤 의미일까? 결혼 후 같이 고른 가구, 지은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자는지 연락도 없었죠.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걸 거예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어요. 밥도 못 먹고 물 한 잔 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최미영 씨 괜찮으신가요? 어제 많이 충격 받으셨죠? 네,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부인,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뭔데요? 세 번째 여성도 있어요. 그것도 동호회 사람이에요. 숨이 턱 막혔어요. 3명? 1명도 2명도 아니고 3명? 성민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성을 만난 걸까? 그것도 전부 동호회 사람이라니. 그들은 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쌍하다고 여겼을까 아니면 비웃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드러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테니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죠. 성민이 몇 번이나 초대했지만 한 번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곳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김 소장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전부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에요. 3명의 여성과 동시에 만났어요. 모두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에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메시지가 보내지자마자 채팅방이 폭발했어요.
뭐야, 이게 진짜야? 성민 씨가 정말 이런 짓을? 누구야, 그 세 명이 누구야? 사람들의 반응이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세 명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김아영, 박수진, 이경아. 다들 아는 분들이죠. 그러자 채팅방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는 충격받았고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사진과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32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추억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죠. 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더는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혜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동호회에서 큰 싸움이 났대. 김아영이랑 박수진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 뭐라고? 응, 김아영이 박수진한테 소리쳤대. 너도 성민 씨랑 만났어? 나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았다나. 둘이 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웠대. 다른 회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대. 그 얘기를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신당한 분노 그리고 어딘가 묘한 승리감이 섞인 감정. 그럼 둘은 어떻게 됐어? 이경아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대. 남편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 한편으론 그 여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도 성민에게 속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 제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성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옷은 구겨지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미영아, 미안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실수였어. 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텅 빈 기분뿐이었어요. 실수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세 명의 여자와 몇 달간 만난 게 실수라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속인 게 실수라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미영아, 정말 미안해. 퇴직하고 나서 공허함을 느꼈어. 내가 더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어. 그때 동호회에서 여자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좋게 느껴졌어. 다시는 안 할게. 그의 사과가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32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에 비하면 너무 단순한 변명이었죠. 성민 씨, 32년간 난 당신만 믿고 살아왔어.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뒤에서 지은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뭐?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한 대로 행동했어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이혼하자.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봤어요. 미영아, 안 돼. 우리 나이에 이혼이 뭐야? 70세, 80세 직전에 이혼한다고? 난 아직 58세야.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20년을 당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미영아, 제발. 32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 이제는 채미영으로 살고 싶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으니까요. 성민은 한참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끝인 거야? 응, 끝났어. 그는 한참 동안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하지만 결정은 안 바뀌어. 그날 밤 성민은 손님 방에서 잤어요. 저는 텅 빈 침실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일찍 나갔어요. 쪽지 한 장을 남겼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쪽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인데 그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민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대요. 이미 퇴직했지만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이유였죠. 테니스 동호회엔 성민의 전 직장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지은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동호회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다른 여자들을 만났대? 응, 지은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이야. 믿을 수 없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지은이의 목소리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딸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게 미안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민의 행동은 저뿐 아니라 지은이에게도 큰 상처를 줬어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일주일 뒤 성민이 돌아왔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죠. 서명을 마친 상태였어요. 미영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 내 결정을 존중해.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것 같았어요. 아마 이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한 모양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성민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 덕분이었죠.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집과 재산의 절반을 제가 받기로 했어요. 집은 내가 살아. 내가 나갈게. 성민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이사할 거야. 이 집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 저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어요. 32년 만에 완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어요. 이사 날 성민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 새 출발에 그의 흔적은 필요 없었죠. 대신 혜진이와 몇몇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미영아, 괜찮아? 혜진이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외롭다니 자유롭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새 아파트에 짐을 다 옮기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처음으로 혼자 맞는 밤이었어요. 빈집에 홀로 남으니 잠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32년간 단 하루도 혼자 잔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원할 때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죠.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혼자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서 더 편했죠. 지은이가 전화로 걱정하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외롭지 않아?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강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걸 알았어. 정말? 그래도 아빠 생각 안 나? 잠깐 생각했어요. 성민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습관적으로 성민 씨 밥 먹으라고 말할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습관일 뿐이었어요. 가끔은 떠올라. 32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야. 지은이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씩 새 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교실에 등록하고 영어 회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32년간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였죠. 혜진이가 놀러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너 진짜 밝아졌네. 예전엔 항상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어요. 정말 그랬던 걸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있었던 걸까? 외롭지 않아? 혜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속는 것보단 나아. 제 대답에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걸까? 아직 완전히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자신감도 생겼죠. 요가와 영어 회화는 계속했고 최근엔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어느 날 동호회 사람들과 부산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 가보는 부산이었죠. 성민과 함께였을 땐 항상 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그가 가고 싶은 곳만 갔었는데 이번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녔어요. 해운대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와, 바다가 진짜 예쁘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왜 이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았을까? 성민과 함께였다면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바다보다 골프장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동호회 친구들과 얘기했어요. 미영 씨 후회 안 해요? 한 여성 회원이 물었어요. 뭐를요? 이혼한 거요. 잠깐 생각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안 했나 싶어요. 32년이 아까워서라도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제 말에 모두 감동한 것 같았어요. 58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생기 있었죠. 처음으로 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 인생을 산 지 6개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 58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 일기를 쓰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32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채미영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모두 내 마음대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성민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죠. 안 돼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살아요. 그래도 성민 씨 그만해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는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삶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채미영의 새 인생처럼. 이제 정말 끝났어. 내 시간이 시작됐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새 하루를 맞았어요. 58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